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도동입니다. 이제 다이어트가 끝이 났어요. 정해진 기간이. 처음에 목표는 다이어트와 퍼포먼스 유지였어요. 이유는 촬영 컨텐츠가 그 뒤에 예정이 되어 있었고, 전반적으로 좀 강화되어 있는 근육과 약화되어 있는 근육의 추세를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통 살을 쫙 빼고 나면은 어디가 근육이 있고 없고가 좀 보이기도 하잖아요. 성공 기준은 체지방률 7% 달성. 결과적으로 크로스핏 오픈 3개 측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밖에 측정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2주차에 컨디션이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이걸 측정을 하다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측정은 유지어터 대사 회복 이제 4주차에 따로 측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의사 선생님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의 권유는 제가 뭔가 특별한 질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남성 호르몬 처음에 검사를 했었잖아요. 저번에 이제 4.27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근데 1.64 같으면 이건 낮은 거예요. 여기 네. 보통 정상 수치가 3에서 한 9 정도가 정상 수치거든요. 원래 이게 4면은 4도 조금 낮은 건가요? 아니죠. 4는 괜찮죠. 정상 수치 범위 안에서는 음. 상관없습니다. 그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10월 10일 날에 1.64는 조금 낮은 거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27살 네. 남자분 치고는 이건 좀 낮은 거는 맞습니다. 지금 제가 다이어트를 진행을 해가지고 네. 다이어트 전후를 보는 거거든요. 원래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은 좀 이런 남성 호르몬 수치가 많이 내려가는 편인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통 관심이 있는 거는 테스토스테론 수치 자체가 많이 높을 때 관심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고환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네. 소아 환자 같으면 성조속증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갑상선 중에 항진증 환자도 네. 이 수치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9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낮은 경우에는 뭐 사실 나이가 많이 남자분들이 당연히 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남성 갱년기로 들어갔다든지 그럴 때 네. 보통 낮아지죠. 음. 젊은 분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뭐 약물요법을 좀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이렇게 약물요법을 하진 않고. 그래야 될 수가 있다고는 혹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요게 낮아서 의학적으로 좀 네. 처방을 내린다고 하는 수치가 그거는 이런 게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비뇨기과 이런 데서 뭐 남성 호르몬 처방 이래가지고 비급여로, 그거는 네. 비급여라는 거는 병원에서 다 임의로 받는 거잖아요. 어떤 데는 뭐 5만 원 받고 어떤 데는 100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데서 처방을 하는데 저희들은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음. 딱 이게 근데 젊으신 남자분들한테는 굳이 처방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쵸. 다이어트를 네. 좀 중단을 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다시 올라올 거기 때문에. 보통 좀 네. 이런 수치가 네. 낮거나 이러면 좀 음식적으로나 이런 네. 어떤 거를 권하시는 편인가요? 테스토스테론이 어쨌든 이게 콜레스테롤로부터 합성이 되는 거니까 네. 호르몬이잖아요. 네.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계란이라든지 육류라든지 다 이런 걸 섭취 잘 하시면 돼요. 그런 걸 사실 섭취를 잘 하시면 좋습니다. 다이어트하면 지방량 섭취가 많이 네. 줄어가지고 네. 더 그런 걸 그래서 수도 있을 것 보통은 지방 섭취는 해야 돼요. 네. 지방 섭취는 해야지 이런 계통 쪽에 성호르몬들은 잘 만들어집니다. 같아요. 이게 너무 남자로서. 극단적으로 뭐 지방식을 조절을 하셨다든지 하면 조금 어느 정도 정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딱 다이어트가 끝이 난 시점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4.27과 1.63은 꽤 차이가 있죠. 보통 제가 이제 알기로는 한 8% 체지방률 밑으로 가면은 네. 점점 대사나 네, 호르몬적으로 좀 약해진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그 언저리에 제가 지금 있거든요. 체지방률이 근데 낮다고 성호르몬 자체가 많이 안 분비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물론 극단적인 식단 조절을 네. 하거나 아니면 당연히 약물요법을 쓰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교란이 당연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8% 체지방률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잘 그렇게 생기지는 않을 거니까, 그죠? 네. 좀 운동도 네. 너무 과도하게 하고 그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하루에 뭐 4-5시간 동안 운동하고 이러니까. 네, 몸상합니다. 전문으로 하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테스토스테론 이런 수치 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나 좀 요 정도 수치가 얼마 정도 된다라고 아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보디빌딩에 관한 문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뭐 임상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긴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것도 케이스 스터디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디빌딩 대회 전부터 후까지 이제 측정을 한 건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디빌딩 대회 나갈 때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많이 감소를 해요. 여기서 이제 9.2가 나왔는데 이제 2.5, 25, 근데 2.27 이렇게 훅 떨어져요. 근데
뭐 이렇게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뭐 보디빌더 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좀 증상 보시면 되고 비슷하게 이제 IOC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많이 얘기를 해요. 이게 결국에는 다이어트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 선수들도 이제 식사량이라든지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 많이 적게 먹어요. 그랬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호르몬적인 부분이 먼저 손상이 돼요. 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체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아마 지금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적게 나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체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좀 더 이제 더 다이어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소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관절의 회복이라든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이 정도 동작을 했을 때 관절의 피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괜찮았는데 다이어트가 많이 진행이 되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남성 호르몬 수치가 뭐 적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럴 수는 있는 거고 동면 중에 운동 도우미를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이제 원하시는 그러니까 체중, 체지방률 이제 여기서 체중, 체조성, 활동 관리 다 입력을 하시고 다이어트 도우미에서 계산하기 눌렀을 때 여기에 이제 칼로리가 나와요. 칼로리가 나오는데 이 정도의 그러니까 칼로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런 호르몬에 대한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로 칼로리를 줄였을 때 한 이 정도의 증상이 나타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요 맨 아래쪽이나 아니면 요 세 번째 거나 네 번째 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게 심해져요. 그런 호르몬 수치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해져서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팁은 다이어트 초반에는 그나마 조금 공격적으로는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체력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몬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이어트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섬세하게 진행을 해주는 게 이제 좋다라는 그래서 지금 도던님 식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이어트 초중반에는 내가 막 채소 섭취를 많이 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소화가 됐다가 좀 다이어트 후반으로 가니까 기존에 먹던 채소들이 소화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면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는 게 좋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제가 비트를 먹다가 중간에 놓았었죠. 그래서 목표는 이제 체지방률 9.6%를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운동의 집중 정도가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고 유산소 정도의 운동 강도만 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량을 크게 줄이고 유산소를 막바지 피크로 올렸습니다. 체중 추세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처음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체중 7.2kg, 골격근 1kg, 체지방량 5.6kg을 감량을 했고요. 이제 체조선 그래프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마지막에 저강도 유산소를 조금 많이 추가를 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근육량이 지켜지면서 지방을 좀 많이 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최종 식사 형태 이제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형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동입니다. 야, 갑자기 왜 등장을 하나 싶으실 텐데 이거는 영상을 제가 따로 빼서 만들게요. 그래서 금요일날 올라올 영상에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았던 식단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거 이외에 다른 것도 있어가지고 금요일날 올라갈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사실상 이게 거의 다이어트 영상의 에센셜 오브 에센셜입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잘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패턴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휴식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한번 형님께 의견을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지어터란 형님의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 발췌를 한 겁니다. 다이어트 후 단계고요. 회복과 체중 유지입니다. 목표는 칼로리를 천천히 늘려서 대사량과 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4주에서 9주인데 이거는 프로그램에 넣으면 나옵니다. 이제 유지어트 기간을 그냥 따로 안 해놓고요. 그냥 총 대사량, 그러니까 내가 원래 운동을 했었을 때 얼마 정도 칼로리 소모하는지 계산하는 거 요거지. 이제 이따 다시 말할게요. 그리고 현재 섭취량, 그러니까 다이어트 최종 칼로리를 얼마나 섭취했나를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유지어트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3000칼로리 정도를 맞춰서 먹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4주에서 9주 동안, 저 같은 경우에는 6주 동안 회복을 하는 단계입니다. 형님의 영상에서도 나오는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일정 이상부터 활동 대사가 아닌 다른 것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만약에 너무 확 늘리게 되면은 이제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는데 이제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근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일정 이상부터 활동 대사가 아닌 도던의 남성 호르몬 변화처럼 이제 다른 거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지어터 기간에는 섭취 칼로리를 다시 조금씩 올려야 되고요. 운동 양을 줄여서 회복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지어트 프로그램,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띄워드린 이 창은 제지방량을 통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림잡아서 퉁쳐서 뭐 내가 3670 먹어야 되는데
2,500. 그럼 대충 평균 잡아서 이 구간으로 나눠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님 계산기 통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총 대사량 어떻게 구하나요? 라는 거는 사실 처음 영상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다시 언급하냐면 저는 이거를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평상시에 운동을 하던 양이랑 지금 회복을 위한 운동량 세팅이랑 달라요. 그리고 내 체중도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들을 다시 바꿨고요. 다이어트 이후에 이제 회복을 해야 되니까 운동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는 기준은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다뤘었지만 얼마나 운동을 하는지, 직장을 가는지 가지 않는지에 따라서 개수로 나눠서 템플릿을 나누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가장 평균의 활동이 크로스핏 가가지고 크로스핏 하는 거예요. 와단계 포함 프로그램 1시간 40분 하는 건데 이제 나머지 템플릿 뭐 제가 뭐 헬스를 가는 날도 있고 러닝을 가는 날도 있고 뭐 아예 운동 안 하는 날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드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날 헬스장을 갔어요. 헬스장 갔을 때는 이제 원래 프로그램으로 먹는 거 기준으로 마이너스 100을 드세요, 플러스 100을 드세요, 30을 줄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놔서 내가 이날은 활동을 어떻게 했으니까 이렇게 먹어야지 라는 거를 좀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 영상 보면은 이제 설정하는 방법은 나옵니다. 이제 저의 팁은 제가 다이어트 월요일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되는데 다이어트 이후 회복의 과정 중에는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불규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푹 쉬고 싶은 날 운동을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애매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날 좀 많이 먹어야 돼서 평상시 내가 지금 딱 회복 기간에 정해놓은 것보다는 살짝 더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바다에 놀러 갔다. 그럼 바다에 놀러 가면 또 활동량이 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되게 운동의 양이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2,500칼로리를 마지막으로 끝을 냈는데 500칼로리가 이번에 회복 중으로 나왔잖아요. 마지막으로 다이어트에 먹던 거에서 500을 늘려서 먹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시면은 조금 더 계산을 하기가 쉽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식이에요. 다이어트 이전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는데 다이어트 이후의 운동량을 마지막에 좀 빡세게 올려서 최소한 웨이트 트레이닝 30분, 유산소 1시간 정도는 다이어트 막바지에 차이가 났었어요. 이런 운동량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요거예요. 유지어트에 대해서 좀 목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정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입니다. 정의 자체가 회복과 체중 유지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체지방량 유지인지 체지방률 유지인지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라붙어 있던 글리코겐이 다시 회복이 좀 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체중이 다시 늘어나고 근육량도 늘어나면서 체중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통해 KPI를 정해야 되냐,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근육과 체지방이 함께 찌는 걸 허용하느냐가 질문이고요. 대사 회복이 이제 매 주차마다 제가 검토를 할 때 어떤 거를 잘 하고 있다, 어떤 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지에 관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지어트의 목표는 체지방률을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남성 호르몬, 전 이거 이제 6주 마치고 나서 호르몬 다시 한번 검사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관절통, 잠부상 완전 회복. 딱 급성으로 어디 다친 데는 없는데 살짝 쑤시는 데는 있어요. 이런 잠부상 완전히 회복하고 수행 능력 회복, 대회 기록 다시 재측정하고 웨이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통 1시간 45분 이런 종목으로 하면은 뭐 29,000 볼륨 이제 이 정도로 하는데 이 정도의 수준을 했었을 때보다 조금 더 옳은 컨디션을 보여주는 게 일단 제가 가지는 목표입니다. 형님께 이제 물어볼 질문은 이겁니다. 정확한 KPI가 어떤 것이면 좋을까요? 이게 애매한 게 당연히 있어요. 뭐냐면 남성 호르몬이 아까 말했던 그런 호르몬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가장 낮은 호르몬으로 유지할 수 있는 체지방률은 몇인가. 근데 이게 사람마다 흔히 말해서 보통은 이제 12%, 10%, 12%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잘 타고난 사람들, 식단, 운동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고 젊고 건강하다라고 하면 8%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내가 유지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도도님의 운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체지방률이 증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량이 지금 1kg 빠졌잖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거를 조금 깜빡하고 했는데 사실 글리코겐이 줄어들면 근육량이 빠져요. 그럼 그 반대로 글리코겐이 다시 회복이 되면 근육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근육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체지방량이 그대로라고 하면 오히려 체지방률이 떨어져요. 왜냐면 체지방률은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비율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오히려 떨어지죠. 근데 근육량도 늘고 체지방량도 약간의 는다라고 하면 그럼 체지방률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도님
밖에서 만약에 안정적으로 좀 섬세하게 유지어트를 잘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체지방률이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낮은 체지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많은 활동량과 그다음 유산소 운동 그리고 이제 근육량을 이제 지키기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이어트가 끝난 지금 유지어트 중간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엄한 폭식이라든지 뭐 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체지방률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도 맨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대사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다이어트가 끝났다 그래서 많이 먹게 되면 그 차이를 우리 몸에서 다 저장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끝난 직후에는 이제 흔히 말해서 제가 거의 수술 이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대한 섬세하게 올려줘야 되고 지금 도던님 같은 경우에도 6주가 나왔어요. 6주가 나왔는데 사실 치팅데이를 조금 더 자주 가졌으면 이렇게까지는 길게는 안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던님이 사실 치팅데이를 한 번 가졌잖아요. 네. 다이어트 기간이 조금 애매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60일 이상이 넘어가면 그 치팅데이를 제가 3주마다는 가져가 주라고 하거든요. 그 10일에서 21일 사이마다 최소 10일, 그 다음 최대 21일마다 그 치팅데이를 가져가 주라고 해요. 근데 도도님 어떻게 보면 한 번밖에 안 가졌다 보니까 대사량이 14주에 걸쳐서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 자체가 12.5가 나왔는데 좀 많이 적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의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있던 건데 물론 치팅데이를 중간중간에 자주 해주면 다이어트 기간이 길어져요.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또 이제 고려사항이긴 한데 이 유지어트가 지금 6주로 나왔는데 이게 사실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 그래서 도던님이 만약에 젊고 건강하다. 내가 좀 회복력도 좋고 그렇다라고 하면 한 4주 정도로 좀 줄여도 괜찮긴 해요. 4주 정도로 좀 줄여도 되는데 제가 이거를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가 사실 이거를 만들 때 여성분들 대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많이 잡았어요. 왜냐면 여성분들이 공격적인 뭔가 다이어트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많이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대 초중반이다라고 하면 조금은 이제 줄여도 되긴 돼요. 제가 이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유지어트 첫째 주는 쉬어주라고. 첫째 주는 그냥 운동을 완전히 쉬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약간의 걸음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약한 강도로 이제 운동을 하는 수준이라든지 거의 디로딩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해주고 이제 조금씩 다시 운동 강도를 이제 늘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거고 림매스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낮은 체지방에서 좀 내가 유지하고 싶다 그러려면 사실 많이 힘들어요. 지금 도던님 정도의 사실 체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력이 있다라고 하면 유산소 운동과 그 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준다라고 하면 다이어트 이후에 그러니까 회복이 될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던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회복이 된 거를 어떻게 아느냐 이게 사실 되게 애매해요. 근데 그 반대로 내가 이렇게 대사가 줄어든 거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어요. IOC에서도 선수들이 너무 적게 먹으니까 호르몬 수치를 검사를 해서 보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그 외에는 사실 다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칼로리 카운팅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값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큼 회복이 되었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기는 사실 힘들긴 해요. 그나마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그냥 좀 추측을 하는 거지 애매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하죠. 그래서 식단도 잘 마무리를 하셨고 잘 진행을 하셨는데 도던님이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마무리가 돼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좀 많이 있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식단에 대한 부분을 저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중간까지는 거의 터치를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는데 왜 아쉬웠냐면 사실 여기도 보시면 초반이랑 후반이랑 약간 좀 그래프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아마 후반에는 조금 더 진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고 그랬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초반에는 뭐 도도님이 밖에서 드시는 그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들도 어느 정도 드시고 그 다음에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사량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글리코겐 소비가 됐다가 이제 로딩됐다가 이제 빠졌다가 로딩됐다 빠졌다가 하면서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아쉬운 건 그런 거죠. 지금 했던
지금 이런 식으로 했던 저강도 유산소로 조금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좀 더 스무스하게 이제 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조금 아쉬움도 있고, 제가 중간에도 이제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와드를 2번 연속 하느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면 운동 퍼포먼스가 유지라고 하면 그냥 한 번 하고 좀 쉬었다가, 그러니까 식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휴식을 갖다가 또 한 번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에 진짜 그냥 쏟아붓든지 하는 게 정석적인 거거든요. 퍼포먼스 유지라든지. 근데 뭐 그런 것들도 좀 잘 이해가 안 됐었고, 서로의 이해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앞부분에서 좀 더 스무스하게, 그리고 좀 잘 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도 운동 퍼포먼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되게 잘 가져가 주셨던 거는 같아요. 그냥 체력적인 부분에서 사실 이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많이 좀 소극적으로 변해요. 그런 운동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그러는데 그래도 웨이트도 1시간 반 하고 와드도 하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체력을 그러니까 잘 지킨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진행을 하신 거, 그래서 회복 잘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뭔가 여기에 좀 이번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한마디 더 붙이자면, 사실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가자한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왜 칼로리가 정해져 있는 가공식품이나 이런 거를 먹고 내가 그냥 다른 거 해먹고 싶으면 다른 거 먹고 여러 가지를 먹으면 오히려 다이어트 할 때 덜 질릴 수 있는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님께서 뭔가 보수적이게 생각을 하시느냐라고 물었을 때, 영양소는 여러 가지인 게 좋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칼로리라는 계산 자체가 완벽하게 뭔가 굳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식단이 획일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야채나 이런 거야 사실 열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여러 개를 돌려 먹어도 된다고 치지만, 밥이랑 내가 후지랑 계란 3가지만 먹는다고 했었을 때는 이 칼로리가 실제로 맞든 틀리든 간에 여기 사이에서 양을 늘리고 줄이는 거는 확실히 살이 더 빠진다, 섭취량을 줄인다라는 게 더 명확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추상적인 이런 이론, 그러니까 이론이잖아요. 말 그대로 뭔가 정확한 신이 내려준 이건 전지전능한 거야가 아니라 이론인 이상해야 이런 일관적인 식단이 좀 중요하다는 거를 이번 다이어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고, 제가 아마 수명이 한 15년 정도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저 야채를 아예 안 먹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영상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넣을 건데, 제가 이제 맨날 채소를 씻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이게 채소를 맨날 씻는 게 점점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3일치 야채 밀프렙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일마다 한 번씩 해요. 근데 3일마다 한 번 하니까 오히려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매번 할 때보다. 그래서 요리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를 느끼거나 좀 습관을 들이고 나서부터 이렇게 조금 더 규칙적이게 먹을 수 있게 된 것 같고, 어쨌든 건강해졌다. 솔직한 마음으로 저 다이어트 이거 끝나고 유저트 들어가면은 미친 듯이 먹으러 다니고 술 먹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집에 있으면은 그 후지 에어프라이기 돌려서 소스만 저당 먹었는데 저당 아니라 그냥 약간 살짝 달달구리하거나 아니면 고추장만 찍어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게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식단의 형태를 잡으니까 이제 어렵지 않다. 솔직히 말해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기도 목살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칼로리를 늘려가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바꿔야 되나 싶기도 해요. 후지가 잘 맞아요. 그래서 제 수명을 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한 10년 정도 늘어났을 거예요. 잘 해주셨어요. 잘 해주셔서 사실 그러니까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잘 할 거는 사실 그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워낙 운동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참 저는 고마웠었어요. 제 지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믿어줬던 부분이. 왜냐면 우스갯소리로 이제 제가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지식이 이제 많이 부정을 당해요. 어떻게 보면 너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이론만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도던님께서 제 지식을 좀 믿어주시고 잘 진행을 해주셔서 좀 좋았고, 생각보다 형님의 프로그램을 신뢰하고 직접 해가지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도 이런 것 때문에 효과를 봤다 이러면 댓글이나 이런 걸로 더 남겨주시면 사실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형님의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데 왜 후기가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형님을 뵈러 갔었을 때 제가 가져온 문서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왜 유저 리포트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해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유저 리포트 하나가 완성이 된 셈이죠. 저 같은 경우에
막 너무 큰 잠부성 없이 저는 무리 없이 다이어트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평생 가져갈 식단을 잡았다는 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거니까 동면중의 운동도움이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발전이 있을 프로그램이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많이 배웠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 미숙해 보이고 실제로 미숙했고 영상 같은 경우에도 중복되는 거 계속 물어보고 혼냈음에도 불구하고 혼내고 다시 오지 마라가 아니라 혼내고 다음에 보자라고 하시는 그런 넓은 마음에 사실 감사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한 면을 이렇게 어른같이 받아주고 감사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또 같이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형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